네, 감독님, 전소희 배우님, 그리고 전여빈 배우님, 그리고 진명현 대표님까지 이렇게 자리 모셔봤는데요. 네,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 연출한 민용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에서 하은 역할을 연기한 전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의 친구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소울메이트의 친구로 온 진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울메이트의 민용근 감독님과 전소희 배우님들의 이렇게 친구분들을 같이 모셔봤는데요. 일단 두 분께 저희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과의 어떤 인연을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전여빈 배우님은 전소희 배우님과 어떤 인연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소니는요. 우리 소니와의 우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여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주 짧게 이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홍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얼굴을 익히게 됐고, 이제 그녀를 본격적으로 사랑하게 된 계기는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 경민 역을 맡으면서부터 제가 소니에 대한 그리움이 실제로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러브레터 보내듯이, 연서를 보내듯이 이제 소니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감독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저 민용근 감독님은 제가 영화를 처음 했을 때 그 감독님의 단편이 원나잇 스탠드라는 영화에 수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뵙고, 이 작품의 전작인 12년 전에 영화 해아동이라는 작품이 무려 관객과의 대회를 한 50번 정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20번 정도를 같이 감독님이랑 행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긴 시간이 지나서 감독님 결혼식 때 3시간 정도의 결혼식 사회를 봤던 아주 기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기이한 인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감독님 어떠세요? 네,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결혼식이 3시간 아니었고 1시간 반이었고요. 관객과의 대화는 50번이 아니었고 100번 정도 됐고, 그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그 2009년에 원나잇 스탠드라는 이주승 배우 나오는 에로틱 옴니버스 영화를 했었는데 거기에 카피라이트를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밤을 노래한다 라고 하는 훌륭한 카피라이트를 써주신 게 최초의 인연이었죠. 네, 이렇게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인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영화를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어떤 감성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전여빈 배우님과 그 진명현 대표님의 감상도 궁금해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전여빈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총 2번을 봤어요. 이제 처음 개봉하는 날 보고,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뭔가 시간을 잘 쓰고 싶어서 어제를 봤는데, 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제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은과 미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기까지 내 곁에 있어줬던, 혹은 스쳐 지나갔던, 그리고 내가 놓쳐버렸던, 혹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무수한 기억들, 시간들이 떠오르게 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 인연들이 다
단순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얼굴이 되어준 소니의 얼굴을 보면서 저 한의 얼굴은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소니라는 친구의 그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소니한테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진명현 대표님 어떠셨나요? 옆에서 여빈 배우님 눈이 막 울 것 같으셔가지고 전소희 배우님도 약간 눈이 막 몽글몽글하시고 근데 저랑 민영 감독이 그런 눈빛이 아니어서 너무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도 여빈 배우님처럼 2번 봤는데 처음 볼 때랑 2번째 볼 때 굉장히 다른 영화였고 2번째 볼 때가 훨씬 좋았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10번 이상 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마다 다 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번째 봤을 때는 여기 전소니 배우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소니 배우님 작품들을 다 봤고 다 좋아하는데 정말 이 작품은 전소니 배우의 최고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소니 배우님 이 작품을 왜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지 2번째 볼 때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니 배우님 막 더 지금도 대배우지만 막 칸이나 아카데미 같은 데 가면 소울메이트 언급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소니 배우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전여빈 배우님이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전소니 배우님께 더 잘해야지라는 이야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전소니 배우님께서도 어떤 전여빈 배우님과의 우정을 쌓으면서 특별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 돼. 언니 진정해야 돼. 저는 되게 어릴 때 이제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처음이었을 때 만난 배우 친구다 보니까 여빈 언니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저한테 되게 반갑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사실 뭐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감정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그냥 저 스스로 누군가의 성장을 질투를 깨끗하게 없는 눈으로 너무 부럽고 너무 예쁘다 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고마움이 되게 큰데 아마도 제가 만난 배우 중에 저만큼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게 너무 순수하게 다 드러나 보여서 좀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이 많지도 않고 관객분들께 연기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을 때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언니가 한 작품 한 작품 해나가는 거 그리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큰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 동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어느 시절 제가 저를 되게 미워하고 한심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시절에 저를 예뻐할 수 있는 구석이 되어줘서 그것도 언니한테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언니는 좀 저한테 특별한 친구가 됐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저희 영화를 얘기하는 자리에 친구를 초대하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너무 1분도 안 걸려서 내가 괜찮다면 하고 싶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제가 그거 자랑해도 돼요? 앞뒤가 구구절절이 되는데요? 제가 소니가 저한테 말을 해줘서 제가 근데 소니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니야 근데 그러면 다른 좋은 분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니가 뭐라고 해줬죠? 말해주세요. 제 최고는 언니기 때문에 언니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죠. 소니가 자랑했습니다. 네, 아주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용근 감독님과 진명현 대표님의 어떤 아름다웠던 순간 감독님께 보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그게 없고 저는 저분한테 이 행사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진 대표님께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 사실 제가 혼자서 독립영화를 막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한 관객이었을 때부터 저는 대표님이 영화에 가지는 애정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 되게 든든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책스러워질 것 같아요, 저 오늘. 근데 그리고 저라는 배우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때, 대표님이 그런 막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 뭐 팟캐스트도 하셨었고 글도 계속 쓰시다 보니까 저를 궁금해 해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너무 엄청난 작품을 떠올리시면서 뭔가 가상 캐스팅이랄까? 그런 걸로 제 이야기를 하신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나한테는 막 이 영화 씬에 너무 오래되신 분께서 나를 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내 작품을 보셨지?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하고 되게 신기했었고, 그 시절에 저한테는 그런 한마디들이 너무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독립영화를 하면서 대표님이랑 일하게 됐을 때 사실 엄청 영광이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오래 좀 이렇게 건강하게 그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황송한데 저랑 민용 감독 우정이 너무 없어 보일까봐 손희 배우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 작품에 되게 애정이 각별한 게, 손희 배우님도 그렇고 민용 감독님도 그런 게, 두 분이 이제 개봉하면서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병문안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병상에 있었던 사람이 저였어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좀 길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민용 감독님 그 병상에서 시나리오 쓰신다고 노트북 들고 다니셨었고, 두 분이 같이 면회를 오신 적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같이 오진 않았고 제가 맞아요. 워낙 인기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면회가 타임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4시인가 아무튼 그 타임에 딱 부르는 들어갔는데 시간에 와야 된다고, 네. 입장할 수 있다고. 아주 가려고 이제 가는데 다음 타임은 누구야? 그랬더니 손희 배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남아 있었죠. 남아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우연히 만났을 텐데, 그때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운 기억이기도 하고, 되게 이 영화 출발할 때 두 분이 만나게 된 어떤 게 있어서 뭉클하게 기사들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님이 상갓집에서 만났다고 잘못 쓰셔가지고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네, 다시 살아난 느낌도 들고, 네, 그 기자님 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갑자기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 감독님 절친으로 나오신 진명현 대표님은 아마 GV를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얼굴이 좀 낯이 익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의 전작인 작품도 정말 한 100회 정도 GV를 같이 이제 하신 분이셔서 감독님이 작품의 어떤 세계관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민용근 감독이 전작 연출하신 해화동과 어떤지, 어떤 차이점과 비교점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화동 보신 분 계세요? 네, 좀 계시는데, 이제 영화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해화동이 예전처럼 그 영화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그 영화 주인공이었던 유다인 배우랑 감독님이 결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사회를 제가 보게 될지도 몰랐고, 지난주에 또 아기가 태어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빠가 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 번만. 개봉도 하고 아기도 갖고 다 가진 남자가 되어서 너무 부럽기도 한데, 일단 해화동 못 보신 분들은 꼭 보라고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마 여빈 배우님도 그렇고 손희 배우님도 그렇고 예전에도 독립영화들 하셨을 때 많이 회자되던 게 그 작품에서 유다인 배우님 연기였거든요. 정말 섬세하고 강인한 그런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두 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너무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이 영화를 함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DVD가 있어가지고 가끔 겨울마다 해화동은 보는데, 소울메이트랑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감독님이
그만큼 여성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만큼은 모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작품의 남자 주인공인 유연석 배우가 연기한 한수가 좀 더 이해가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울메이트 보면서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영 감독님이 정말 여성의 어떤 관계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작품 통해서 만나신 전소리 배우님, 김다미 배우님 통해서 또 많은 감정들이 더 넓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작품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지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고, 이 작품 보시고 해화동 같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화동에서도 섬세하고 강인한 어떤 그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관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소울메이트에서 연기한 이제 하은이라는 캐릭터도 섬세하면서도 좀 강인한 면모를 이제 엔딩에 갈수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용근 감독님께서 그 전소니 배우의 어떤 지점을 보시고 하은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 얼굴을 본 건 스크린을 통해서 악질 경찰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봤고요. 근데 그때 볼 때 얼굴이 되게 영화적인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빛에 굉장히 눈이 예쁘다 이런 말을 좀 차원을 떠나서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많은 감정들이 일으켜지고, 근데 그 감정이 되게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언젠가 같이 영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뭐 아까 병문안을 갔을 때든지 되게 우연한 만남들이 조금 겹쳐지면서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눴는데 엄청 섬세하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에 대한 거 혹은 하은이라는 캐릭터보다 더 섬세하게 보시고, 그걸 또 굉장히 적절하고 또 섬세한 단어로 표현할 줄 아는 배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뭐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단순히 뭐 외모적으로 어떻고 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좀 떠나서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화를 할 때. 근데 그런 면들이 굉장히 깊게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셨을 때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그 다양한 감정,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잘 표현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실제 영화가 완성이 됐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들 같은 경우는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은이의 얼굴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봤을 때는 두 얼굴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미소랑 헤어지고 미소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때 바라보던 약간 측면의 얼굴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그 미소의 지어낸 이야기 속 안에서 아이를 낳고 떠날 때 전화 통화를 받을 때의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얼굴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감정들이 밀려드는 것 같아요. 그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근데 이거는 배우님이 뭔가를 막 계산해서 연기적으로 하는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좀 떠나서 그냥 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깊고 다층적인 그런 감정들이 저절로 배어나온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들을 내가 좋아해서 그런 얼굴들을 또 담아내고 싶어서 캐스팅 제안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영화를 나중에 보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전소니 배우님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뉴 SNS 통해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 남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저희가 5가지 질문을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테고요. 질문 5가지 중에 본인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퇴장하실 때 저희가 그 엽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전소니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은이는 미소에게 어떤 사람으로 혹은 어떤 친구로 남고 싶어 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은이를 연기하면서는 미소한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앞날을 모르고 당연히 어떤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그냥 계속 옆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너를 아프게 하지 않고 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존중하고 더 깊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너의 친구로 항상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떠났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옆에 있을 수 없어도 그 마음은 똑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감독님께 온 질문인데요. 서울과 제주도를 통해 미소와 하은의 어떤 관계 변화가 있는 배경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의도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좀 시절을 다루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건 그냥 연속된 삶을 쭉 살잖아요. 근데 문득 딱 뒤돌아봤을 때 그 연속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단락처럼 어떤 한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주도의 자연이 주는 그 시절의 느낌이 공간적인 느낌과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주도라는 공간을 생각했고,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뭐랄까 어떤 시절의 느낌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현재의 모습 같은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어떤 대비감들이 두 사람의 관계의 변화와 조금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의 어떤 변화들이 공간의 질감과 같이 좀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대비적인 측면들이 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울메이트에는 이제 제주부터 서울까지 많은 공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함께 자리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궁금한 것은 소울메이트를 보시고 이제 각자 뽑으신 어떤 명장면 혹은 베스트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둘의 균열이 잡을 수 없는 어쨌든 오해가 일어나게 된 동굴 말고 동굴을 나와서 미소랑 하은이가 헤어지는 순간이요. 그걸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때의 하은이의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장면은 미소의 방에서 둘이 누워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히 서로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케이크 먹기 전까지 들어갈 때부터 그 판넬 입간판에 인사하고 그 스티로폼 문 밀어서 들어가고 그때 씬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때가 정말 문이 열리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들어갔다가 저도 같이 케이크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케이크를 종이컵에 젓가락으로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장면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혹시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장면들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을 하심에 있어서 디렉션이나 그런 거는 그 페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시작할 때, 연애를 시작할 때 굉장히 두근대는 어떤 마음들과 떨리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시간보다는 되게 길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떠올리면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영화 나중에 보면서 드는 생각은 버려진 공간을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버려진 공간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오갈 때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제가 무의식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네. 이어서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하은이가 진우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제 대사를 하는데요. 그 마음을 언급한 것이 어린 시절 미소가 고양이 엄마의 마음을 그린 것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소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린 것 자체라기보다는 아마 저는 그 어린 친구들이 연기했던 장면 중에 그 장면이 가장 좋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삶에서도 그게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에 상관없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 발을 들이게 되는 세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그 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일이 내 마음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로 우리의 그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림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가 둘한테도 되게 어떤 우리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소통 방식이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 해보고 싶었던 게 그려보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소가 그린 게 고양이의 마음이어서 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림을 그리는 일이 우리 둘한테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 되어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도 이제 손희 배우님께 질문이 온 건데요. 쓰신 그대로 읽을게요. 손이 누나가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타실 줄 아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누나가 사투리인가요? 약간 애교 섞이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누나가 탈 줄 압니다. 제가 탔습니다. 네, 잘 타지는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은이는 미소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도 사랑도 그리움도 행복도 많이 느꼈을 텐데 전손희 배우님께서는 하은이를 연기하시면서 내가 하은이라면 미소에게 어떤 감정을 제일 많이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사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일이긴 한데요. 제가 연기를 하는 동안 저 나름의 생각 안에서는 되게 하은이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에서 미소가 살게 되고 그때는 이제 조금 멀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하긴 했는데, 특히나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찍을 때에는 정말 미소랑 보내는 하루하루들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그래서 제가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감독님이랑 다미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은이한테 미안한 기분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은이를 연기하고 있다 보니까 하은이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 미소처럼 사는 게 멋지고 강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가 저 스스로 하은이의 삶을 좀 후회가 남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한테 되게 미안한 기억인데, 그만큼 제가 느끼는 미소는 흔들리고 불안하더라도 되게 솔직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이 담고 싶고 갖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웠고,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냥 꺼냈으면 더 튼튼해졌을 관계인데,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동경해서,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전여빈 배우님께서는 혹시 영화 속에서 실제 하은이라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아, 근데 저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라 굉장히 지금 이성적으로 사리 분별이 판단이 가능한 상태여가지고요. 저였다면 일단 결혼식을 진행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우도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나의 실수로 내가 왜라는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소랑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된 경험이 있어 봤기 때문에 진우에게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왜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걸 그만둬야 되는지,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을 했을 것 같고요. 말하고 난 다음엔 미소를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다시 너가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사실은 나의 마음은 이거였어 라고 말을 정확하게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은이의 선택이 정말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식장 가서 뛰쳐나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 하은이는 사실 이름은 온화한 여름이지만 여러분 여름이 과연 온화한가요? 정말 들끓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온화한 이름, 온화한 여름이라는 하은이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느끼는 여름은 정말 들끓던지 아니면 실내는 너무 춥던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하은이는 사실은 누구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나 오히려 더 삭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표출하는 용기보다는 저 사람에게 더 무언가를 주는 혹은 저 사람의 의지를 더 발현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방식의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은이는 다른 방식의 용기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효빈 배우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도 있고 혹시 이제 역으로 영화를 보시면서 네. 궁금하셨던 지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명현 대표님과 전효빈 배우님이 혹시 이제 영화를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셨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처음은 이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미소가 서울로 이제 미소래 7월이 떠나갈 때 이제 7월이 안생에게 막 얘기를 하다가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그제서야 너가 여기 나 남아있으라고 하면 남아있을게 라고 할 때 안생은 대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소울메이트에서는 미소가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말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하은의 마음이 너무 겉으로 표출될까봐 감독님이 각색을 좀 다르게 하셨는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그 대사를 사실 원작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에 뭔가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뭔가 안생의 그런 상황도 너무 이해가 가고 이미 멀어져가는 기차에서의 뭔가 7월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 어쨌든 다른 구도로 만드신 감독님의 생각도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각색을 하면서 어떤 그 원작의 어떤 큰 설정들은 가져오되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생이라는 캐릭터와 7월이라는 캐릭터를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라 어쨌건 하은이라는 인물과 미소라는 인물을 따라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어떤 캐릭터적인 특징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각각의 디테일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와 안생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디테일이 다르고 7월이 갖고 있는 그리고 하은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디테일은 다르기 때문에 하은이라면 그때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미소라면 그때 어떤 말을 했을까를 기준으로 그 씬 안에서의 어떤 대사들은 만들어냈던 것 같고 이게 뭐 이렇게 또 개인적인 또 성향일 수도 있는데 뭔가
더 한 번 더 겹을 두고 말하지 않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미소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뭔가 원작의 두 캐릭터랑 좀 다른 결들을 좀 비교하자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하지 않고 꼭꼭 싸매고 있는 것에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왜 저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먼저 떠올려 주시면서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와 비교를 이제 했을 때 뭔가 인물들이 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말하여지지 않는 것들을 관객분들이 좀 더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리메이크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좀 다른 리듬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에서 조금 어떤 힘을 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사한 내용을 가는 우리 영화 같은 경우에 조금 힘을 빼고 그 뒤에 더 어떤 힘이 있는 장면들을 넣는다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작에서 그 7월이 죽는 27살을 안생이 쓰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시퀀스에서 되게 클라이막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사실 좀 힘을 뺐어요. 그리고 다미 씨한테도 거기서는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보다 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다가 터지는 게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이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리듬을 달리한다라고 할까요? 좀 그런 식의 좀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실 때 큰 이야기는 되게 비슷한데 되게 어떤 리듬이나 감정의 결들이 되게 다른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출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생이랑 미소를 떠올렸을 때 되게 크게 다르게 느끼는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남긴 인상은 사실 미소보다 안생이 더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그리고 저는 안생이 거기를 떠나는 힘에 약간은 죄책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도 되게 충동적으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미소는 죄책감이라든지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너를 떠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미소는 하은이를 걱정해서 하은이를 위해서 떠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한 결정을 너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라고 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이 미소랑 안생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하은이로서 미소를 훨씬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진명이 두 질문. 네. 영현 대표님 먼저 하시죠. 아니요, 여빈 배우님 저는 따로 물어볼게요. 네. 여빈 배우님 해주세요. 질문 마저. 먼저. 저 여빈 배우님 목소리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저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먼저 해주세요. 저 간단한 걸로 그러면 너무 쓸데없이 궁금한 건데 미소랑 하은이 같이 엄마 중성화 수술 시켰을 것 같은데 몇 개월째 어떻게 했는지 화나신 것 같은데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이제 10개월 3일차에 했습니다. 늦게 했네요. 우정이 느껴져요, 지금 두 분의 사이에서. 그 집 고양이는 언제 했어요? 저희는 저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요. 네. 저는 유기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네,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미 출처는 모르지만 전 주인이 시켜놨더라고요. 네, 이제 여빈 배우님.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이제 소울메이트 마지막 홍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소울메이트를 일단 2번을 봤고 또 소울메이트 메이킹 다이어리를 읽었어요. 근데 제 안에 남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보는 내내도 저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내가 떠오르는 사람들,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문자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려고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랑은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소울메이트를 세상에 뚜벅뚜벅 걸어 보내고 남겨지는 마음들에 대해서 감독님의 마음과 소니 배우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소울메이트가 그냥 되게 단순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준비하고 지금 또 개봉하는 시기까지 그냥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뭔가 새롭게 만난 분도 있고, 근데 그 실제 삶에서의 그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미소와 하은이 헤어지고 누군가는 떠나가고 또 새롭게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거를 영화로 풀어냈다라기보다는 영화로 풀어내는 와중에 영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저에게 생긴 그런 적이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 홍보 시작할 때 처음에 인사하는 첫 자리에서 그것도 문득 떠오른 생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영화라고 했거든요. 정말 물론 감독님들이 모든 자기 영화를 사랑하지만 그거랑 조금 다른 의미로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홍보활동 마지막이긴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또 자리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진 대표님하고는 인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전여인 배우님하고도 사실 해화동 이후에 어떻게 페이스북 친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데뷔하시기 전이었는데 제가 해화동이라는 영화를 갖고 학교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페북 친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저는 모르는 분인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던 친구였던 게 되게 연기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너무 마음으로 많이 느껴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한참 몇 년이 흐른 뒤에 제가 단편으로 부산영화제에 갔는데 같은 섹션에 문소리 감독님의 최고의 감독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되게 오랫동안 페북에서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분인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감독님. 네, 그렇게 영화제에서 만나니까 너무 저는 반가웠어요. 뭔가 이렇게 전여인 배우님이 정말 좋은 작품에 딱 출연해서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실 그 후에 굉장히 또 많은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고향에서 이렇게 영화가 상영됐던 정동진 독립영화제라는 곳에서 상영됐을 때 저는 멀리서 봤는데 고향에서 영화가 상영됐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무대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굉장히 뭐랄까 순수하고 그 열정이 정말 솔직한 거짓이 없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고 되게 멀리서나마 되게 존경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울메이트 또 마지막 홍보 자리에서 같이 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바로 여기 대기실에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저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너무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관객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대로 너무 잘 봐주셔서 저는 뭐 오늘이 홍보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뜻깊은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가 좋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저희 처음 이제 홍보를 시작하고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첫 인사말로 정말 사랑하는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 소울메이트 엔처 관람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진명현 대표님도 혹시 추가로 뭔가 궁금하셨던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고양이 말고? 고양이 많이 궁금했는데 해결이 됐고요. 근데 아까 궁금했던 거를 여쭤봐서 제가 너무 여빈배님 너무 고급스러운 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부산에서 와인 어떻게 했냐, 스테이크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답을 들었어요. 와인은 그 미소가 가져갔다고 들었고 스테이크는 눈치 빠른 웨이트리스 분이 눈빛으로 취소시켜줬다고 전달이 들어서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혹시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들도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독 혹시 더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고요. 네. 아까 마지막에 대한 소감을 손희 씨 안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일을 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서 저랑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할 만큼 진심일 때를 만나면 저는 그게 되게 반갑고 든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한테 여빈 언니 그리고 진명현 대표님이 그랬고 민용근 감독님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 영화를 같이 하게 되기 전에 악질경찰에서 저를 만난 감상을 얘기해 주셨을 때 내가 여전히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나? 하고 좀 되짚어보던 시기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진짜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랑 일할 때 제가 더 뜨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객이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분들 앞에서 인사하는 시간들이 내내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소울메이트를 하면서는 메이킹 다이어리도 그렇고 전시를 하거나 저희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 홍보 수단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들이 관객분들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한편으로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영화를 좋아하고 그 영화를 사랑하면서 그 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에피소드들 뭐 그 장면 안에 있었던 소품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접하면서 그 하루에 2-3시간 동안 만났던 영화를 일주일, 2주일 동안 붙들고 계속 우려먹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영화를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에 압도당하는 기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그 가치를 극장에서 느껴주셨으면 그래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이 죽지 않고 여전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저희 영화가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이 관객분들께 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화로 그 경험을 한 게 부디 좋으셔서 앞으로 만나시는 영화들에도 이렇게 많은 마음과 시간을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관객으로서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겪은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한테는 관객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관객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장면 한 장면에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숨겨놨다 하는 것들이 저는 관객분들이 안 계시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바라봐 주시고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자리에 남아서 궁금해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제 친구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는데요. 여기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네, 저희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제일 먼저 들어주셨어요. 네, 손 한번 지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미소와 하은이 하면 상징적인 좀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귀걸이라든가 바이칼 호수라는 게 있는데 혹시 소니 배우님과 여빈 배우님들의 그 우정에 상징적인 것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화라는 어떤 매체? 매개체? 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소니의 마음이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소니와 제가 우정이 이어진 건 저의 용기예요. 제가 대시를 많이 했어요. 소니한테.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난 너가 이렇게 좋다? 약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감춰지지가 않았어요. 네. 뭐지? 몰라.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를 어디에다가 상징할 필요는 없었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민용근 감독님과 진명훈 저는 미용 감독 결혼식 사회 보고서 백화점 상품권 받았는데 그걸로 가방 산 게 저희의 우정의 상징입니다. 네. 저는 신라면 블랙인데요. 네. 해화동 개봉할 당시에 저희가 되게 많이 리뷰도 했었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이 영화 관련 이렇게 행사하느라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있는데 제가 다음날 해장하라고 신라면 블랙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귀한 블랙이니까 거기다가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네, 제가 뭐 어묵도 넣고 햄도 넣고 온갖 집에 있던 여러 산의 진미들을 다 넣어서 줬는데 굉장히 짬처리. 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약간 배탈이 나서 넘어가세요. 네, 저는 항상 그래서 진명현 대표 얼굴을 보면 그때 그 신나는 블랙이 떠올라요. 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나가서 얘기합시다. 이 장이 소화를 못 시킨 것 같은. 네, 어쨌든 마음과 정성을 주신 걸로.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가운데 빈 있으신 분. 그 영화 내용 중에 그 맨 처음에 어릴 때 미소와 하은이 만날 때 그 엄마를 데리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은이가 나중에 커서 제주를 떠날 때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렸고, 그래서 미소를 처음 만난 그 순간 둘이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하은이가 제주도를 떠나는 과정이 하은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우의 집 화장실에서 하은이가 미소한테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장면에서도 저는 그 비라는 소재가 되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 위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그 장면도 사실은 미소와 하은이의 관계가 균열해서 다시 이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다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그 영화를 연출을 하실 때 그 비라는 소재 혹은 그 날씨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영화를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하은이가 떠나가던 날 그 어머니랑 둘이 대화 나눌 때의 비는 저희가 촬영을 하는 날 우연히 비가 내렸고 그래서 그럼 이 비를 담아서 찍자라고 해서 되게 우연히 들어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포인트들이 사실 제가 연출할 때 어떤 염두에 둔 포인트들은 아닌데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그렇게 들고 하고 싶으시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을 할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 대답을 할 때에도 저도 영화를 촬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이게 영화는 편집이 끝나고 나서 완성된 게 영화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시나리오대로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만들던 그 마음이 또 있지만 결국에는 관객분들께서 만나시는 거는 편집을 통해서 앞과 뒤가 붙어진 그 장면으로 해석되는 것이 영화라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는 저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맞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은이 볼에 난 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1차적으로 들어갔던 거는 내심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약간 전소희 배우의 오른쪽 볼에 난 점을 보고 그때는 캐스팅 얘기하기도 전이었었는데 넣었었던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사실 그거를 넣고 싶었었던 의도가 미소만 보는 그 오른쪽 볼에 보일랑 말랑하는 점처럼 이 영화를 관객분들이 좀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영화가 사실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관계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상대방을 섬세하게 보는 것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보는 것에 관한 얘기를 영화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관객분들이 이런 의도보다 더 뛰어나게 그걸 너무 섬세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정이 없던 현장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만 추가로 드려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아까 감독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여빈 배우님과 그 진명현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제 소울메이트를 보시고 나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으셨을까요? 저 사람 말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돼요? 네. 이제 남겨진 미소가 하은이의 그림을 이어서 그리잖아요. 그 이어서 그리는 그 시간, 자기를 향한 그리움, 사랑, 미워하는 마음, 그 온갖 모든 마음을 부어서 그림을 그렸을 하은이를 다시 떠올리면서 이어 그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연극을 봤어요. 파우스트라는 연극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순간 그게 하은이를 바라보는 미소의 마음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 영화를 사랑하는 배우들과 감독님의 마음 같기도 했어요. 어떤 소중한 사람이 혹은 지금 현실에 없더라도 현실에 있어도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하은이가 마지막 그 바이칼 호수에 가서 그 아주 미지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근데 그 처음 눈빛은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어떤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엔 어떤 심지도 보이고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의 마음 같았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그 용기를 그에게 쥐어주고 싶은,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명현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기 두 분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투병 중이었을 때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 좀 회복해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지인으로서 되게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고 저 둘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해냈구나,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용 감독이 친구로 이 자리에 왔지만 저한테 손희 배우님도 그렇고 여빈 배우님도 그렇고 되게 고맙고 존경하는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이 귀한 영화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여기 계신 세 분이랑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저한테 되게 귀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진명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용훈 감독님이 어떤 지인으로 오셨지만 전소희 배우님과도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 소울메이트를 이제 보시면서 새롭게 발견한 배우 전소희의 어떤 얼굴이 있는지 궁금해요. 전여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한 장면만을 꼽겠어요. 이걸 꼽을 수가 없네요. 꼽을 수가 없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은이가 아이를 가지고 미소 방에서 나 근데 잠깐만 누워도 돼? 하고 이렇게 누웠을 때 뭐 기분이 어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미소가. 그럴 때 뭐 심장 뛰는 것도 느껴져 라고 할 때 그 생명을 대하는 손희 배우의 그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손희가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손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는 그 손희의 표정을 좋아해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그린에서 찍었을 텐데 저는 손희의 얼굴이 참으로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 친구의 그냥 단순한 그냥 그 얼굴이 아니고 그 눈빛 너머의 무수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궁금해지고 알아보고 싶어지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굳이 저 사람이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손희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근데 손희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예쁨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얼굴과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 친구가 갖고 있는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유빈 배우님이 가진 어떤 진심이 전달되는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진명현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네, 여빈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손희 배우님 우는 줄 알고 봤더니 눈가를 긁으시는 거였더라고요. 당황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손희 배우님 전작 중에서 악재의 경찰을 정말 좋아하는데 같이 나오셨던 여자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보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소울메이트는 그때랑 완전히 다른 연기를 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혹시 악재의 경찰이라는 작품을 못 보셨던 분들은 그 작품 보시면 더 팬이 되실 것 같고, 이 작품에서는 저는 의외로 되게 기억에 오래 선명하게 남는 게 진우 그려줄 때 눈빛이거든요. 저는 손희 배우님이 뭔가 되게 아주 조용하게 꿰뚫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진우를 초면에 그리겠다고 거기 앉아서 끝까지 연필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 사람, 이 배우가 가진 좀 결기와 이 캐릭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완전한 몰입과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 같은 게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희 배우님은 어떤 역이 와도 정말 저렇게 끝까지 해낼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장면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소랑 관계에서는 하은이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안 무너지려고 하는 게 많아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진우를 볼 때는 넌 내가 완전히 이용해 먹겠어 같은 게 있어서 그 장면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 이제 절친 소울메이트 친구들의 토크인 자리인 만큼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끝인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해서 감독님과
그 전소희 배우님 먼저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초대를 이제 하셨으니까 어떤 자리에 대한 소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또 개인적인 인연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손희 씨랑도 이 작품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무수한 우연과 인연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과 우연으로 얽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마지막 GV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GV다 보니까 여기 있는 오신 분들하고는 상관없지만 계속 저는 최근에 영화 다시 한번 봤을 때 이제 미술 감독님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고 나서 영화 끝나고 자막이 잠깐 떠오르잖아요. 저희 영화에 이제 많은 공간, 집들부터 작은 소품들까지 영화의 어떤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던 총 책임자가 미술 감독님이신데, 저희 작품 하시고 좀 시간이 있다가 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작품 하시면서 예전에 광해로 굉장히 많이 주목받으셨고, 그리고 그 중간에 조금 이렇게 숨 고르는 시간들이 기시다가 저희 소울메이트 하면서 뭔가 다시 일을 왕성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어서 저는 그게 또 막 하은의 모습이랑도 되게 최근에 보는데 겹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너무 죄송한 게 미술 감독님한테 편집본도 못 보여드리는 상태로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소울메이트의 어떤 공간과 이 공간들을 만들어준 어떤 분을 좀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같이 기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봉한 지 또 시간이 또 지났는데도 영화 또 보러 와주시고 저희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러 대표님과 에어빈 배우님이 여기에 와주신 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영화에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만드시는 표현과 문장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정말 궁금했고, 또 여빈 언니가 영화를 보고 처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아마도 하은이가 그 클럽에서 미소를 보면서 나는 가끔 미소가 부러워하고 말하는 순간이 어쩌면 이렇게 먼 길을 가게 되는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 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제가 연기하면서는 의식하지 못했던, 근데 너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가진 시각과 생각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제가 믿고 궁금해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영화를 감상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서 이렇게 극장에 자리해주신 게 아깝지 않을 수 있었던 영화였으면 너무 좋겠고, 요즘에 극장이 이렇게 영화를 오래 걸고 있고 그러기 힘들고, 이미 소울메이트가 관람하시기에 막 하루에 되게 많은 시간대에 상영하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신 거를 정말 여러 번 반복이지만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항상 너무 부족하기만 해서 자꾸만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소울메이트를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런 이야기를 알아봐 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민용근 감독님과 전소니 배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김다미 배우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을 이 너무 소중한 이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에 이야기할 수 있게 같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도 관객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나의 감상을 단어와 그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근데 저는 또 몇 번이고 곱씹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소울메이트 너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동일하고,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하고 지금 개봉 한 달째 돼가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 영화를 만든 사람 그리고 개봉을 시키는 사람들, 영화를 보러 오신 관객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를 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옆에서 보여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개봉시키는 과정에 수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너무 대단한 게, 저도 막 무대에서 이렇게 쫓아다니지는 못하니까 트위터 통해서 맨날 보거든요. 그래서 천사실존, 그 지금 조회수 제일 높을걸요? 전선희 배우님 뒤 돌아보는 거, 그거랑 근육토끼 그거랑 이런 거 다 맨날 찾아보고 있는데, 그거 올려주시는 분들 덕에 수많은 무대 인사 영상들 보고, 그래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객들도 이 영화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마 만드신 분들 너무 기분이 흡족하시지 않을까. 그 덕에 다음 작품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큰 동력이 되실 것 같고, 여빈 배우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가웠고, 빨리 차기작도 만나보고 싶어요. 하얼빈이랑 너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무대 인사 다닐 때 전소니 배우님이 영화의 완성은 관객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이고 공감 가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진명희 대표님이 관객 이야기 해주셔서 그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될 소울메이트의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소니 언니. 멘트를 하셔야 안 나가시고. 멘트를 하셔야. 잠시만 앉아 계세요. 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앉아 계셔주시면, 제가 근데 다는 못 드리고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든 굿즈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오늘 드리고 가고 싶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언니. 소니 언니 여기 나 뒤에.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배우님! 안녕하세요.